내 글이 100% 대가성 후기들로만 채워진다면 내 블로그는 잘 키워주지 않겠다, 지수를 높여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버는 법 관련된 콘텐츠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대부분이 블로그 체험단이나 원고료를 받고 포스팅해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체험단을 거의 하지 않지만 과거에 2012년, 13년 제가 블로그를 하던 초창기에는 체험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식점도 많이 갔었고요. 미용실도 자주 협찬을 받았어요. 마사지샵도 받았었고 뮤지컬 VIP 티켓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학생 때라서 문화생활을 정말 고급스럽게 즐기고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요. 블로그를 잘 키워서 잘 활용하시면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부수입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료로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오래 내가 블로그를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아셔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네이버에서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한 사항, 유의사항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안전하게 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단 혜택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운영 노하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로부터 물품, 서비스, 기타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 하단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고료를 받은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제품을 그냥 무료로 협찬받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럴 경우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어떻게든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협찬이나 돈을 받았으면 무조건 표기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단에 텍스트로 이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썼었는데요. 이게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뭔가 이 텍스트를 인식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로 쓰지 말고 그 내용이 적혀있는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이버가 이런 걸 불이익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알고리즘에서 이런 이미지 텍스트까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내가 돈 받았으면 받았다, 협찬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대가성 후기들은 다른 진성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체험단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개설했다 할지라도 내 글이 100% 대가성 후기들로만 채워진다면 내 블로그는 잘 키워주지 않겠다, 지수를 높여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을 제대로 안 쓴 것만 누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쓴 글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건 내 블로그 지수 자체를 하락시키겠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품질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체험단 참여를 위해 일명 최적화 블로그 테스트에 응하신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밝혀서 저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최적화 블로그 테스트라는 것을 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체험단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었는데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업체에서 요구한 포맷에 맞춰서 비정상적인 특정 문구로 새 글을 작성하거나 본문 내에 포함할 경우 알고리즘이 해당 출처를 판단할 때 저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요즘 네이버는 C랭크 블로그라고 해서 특정 주제에 관해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블로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뷰티와 관련된 제품을 협찬을 하려고 해. 그럼 이 업체에서 이 블로그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테스트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체험단 활동은 다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 무슨 글이라고 했나요? 독자들이 좋아하는 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받고 쓴 후기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이런 글이 노출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20년 3월 12일에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최근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체험단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내 블로그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 팁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험단 글만 쓰시지 말고 평소에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율을 정해드릴 순 없지만 한 10개 정도 내 포스팅을 하다가 1개 정도 체험단 하시는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10개 정도 체험단을 하다가 1개 정도 내 글을 쓰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라고 판단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노출이 잘 안 될 거고 그렇다면 체험단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체험단에 응모하시고 협찬도 받으시려면 내 블로그를 양질의 블로그로 진짜 키우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몇만 원 받는 푼돈보다 장기전으로 좀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분야에 관련된 컨텐츠만 쌓고 관련된 체험단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는 특정 주제에 포커싱된 블로그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식품과 관련된 협찬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평소에 음식과 관련된 포스팅을 많이 하시고 관련된 체험단에만 응하셔서 내가 맛집이나 식품 관련된 C랭크 블로그가 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관련된 글들을 많이 쓰신다면 인테리어 관련된 상품의 체험단에만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범주예요. 세 번째,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과 텍스트는 절대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도 프로이기 때문에 이미 게시가 된 적이 있는 사진을 제공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제공해주는 사진은 절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원고를 일부 제공했다면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이 가이드가 다른 블로거에게도 동일하게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또 유사문서가 되는 거고요. 내 블로그에 유사문서가 많다면 내 블로그 지수는 또 떨어지겠죠. 그럼 내 블로그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들어와서 내가 응모하는 체험단은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명 미만으로 뚝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럼 그때부터 체험단도 전혀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이나 광고성 포스팅을 하실 때에는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내가 직접 생산한 콘텐츠만을 담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광고성 포스팅,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블로그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다주는 플랫폼은 맞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 덕분에 사실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블로그 초기에만 체험단을 했고 사실 그 이후에는 퍼스널 브랜딩 용도로 사용하지 원고료를 받기 위한 포스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블로그 덕을 봐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 트드 매도 협찬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콘텐츠를 잘 만들고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다양한 기회가 펼쳐지고요. 한 건당 2만원, 5만원, 10만원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혜택과 광고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소소하게 몇만원 버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 방법으로 오래오래 수익도 창출하고 싶으시고 브랜딩을 하고 싶으시다면 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안전하게 내 블로그를 키워가시고 체험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